또 한 명의 비이성적인 사람. 아,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 또 데려와야죠. 자, 저는 이 사람을 보고 느끼는데요. 자, 박규환 씨의 경우에는 내가 보면 정치적 생명을 다 하신 것 같아. 박규환 아저씨는 뭐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에서 활동하시던 분이라면서요. 예.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놓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첫 문장에서부터 잘못됐죠. 비이성적이죠.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박규환씨, 이 양반이 공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이 양반이 공당의 최고위원입니다. 이긴 선거를 패배, 심지어 참패로 둔갑시켜놓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누가 졌대요? 다시 얘기해드려? 당신 꽂아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얘기해드려야 되나?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해야 되나 이거? 누가 박규환한테 좀 물어봐줘요. 서울 졌으면 다 진 거 맞냐고. 자, 첫 문장부터 일단은 틀렸죠. 자, 여론조사나 대통령의 언급이나 박규환 씨는 그 눈과 귀를 씻고 다시 한번 1주년 기자회견 복습하고 오세요. 박규환 최고위원은 지금 최고위원쯤 되니까 그 자리가 뭐 대단한 자리라고 생각하나봐. 근데 1주년 대통령 기자회견을 복습을 하고 와. 그 지방선거 파트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 있죠? 아니면 내 채널에 올라와 있는 거 영상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좀 돌려보고 와. 눈을 씻고 귀를 열고 다시 한번 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책임져야죠. 프로는 노징징, 책임지는 겁니다. 여론조사가 당신들의 성적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도 부정할 거잖아. 여론조사도 부정해, 대통령 말씀도 부정해, 기자들의 평가나 언론의 평가도 부정해. 이 정도면 탈진실이죠. 자, 자고로 정부와 여당은 한몸일진데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국민이 레드카드를 꺼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왜? 민주당 때문이죠. 정부와 여당을 한몸으로 묶어버리면서 민주당이 욕먹는 건 이재명이 욕먹는 거다라고 등치를 시켜버립니다. 선거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에?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치른 선거도 아니지만 본인이 자책할 정도인데 당신들은 뭡니까? 박규환 씨는 뭐 해요? 박규환 씨는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나봐. 근데 진심으로 조승래 사무총장도 그런데 박규환 이 최고위원도 나 뭐 하는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오셔가지고 최고위원 자리 받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봐.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꽂아준 자리라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잖아요.
정부와 여당을 한몸일진대라고 등치시켜놓고서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해 국민들이 레드카드를 꺼냈다는 말입니까? 이러고 앉았어요. 자, 그게 사실이라면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를, 이거 보이세요 이거? 내각 총사퇴를 하라고요? 내각 총사퇴를 하라고? 네, 이거 보고 이분이 혹시 이게 뭐지?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 내각 총사퇴를 왜 엮는지 봤더니 정부와 여당은 한몸이어서 이 선거에 패배한 거면 정부 여당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주의예요. 그럼 당대표가 그만두면 대통령 내각도 다 그만둬야지, 이런 방식인 거야. 이런 전제와 가정의 전제의 전제가 말이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 정도 상황이면 있잖아요, 이지은은 대변인이라도 그만뒀지 박규환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사가 없어. 제대로 제목을 뽑아줘야지. 박규환 최고위원 내각 총사퇴 언급, 여당 내부 갈등 격화, 박규환 최고위원 내각 총사퇴 언급. 이거는 지금 정권은 짧다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개무시하니까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대통령을 마음속으로 정말 근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재명이가 뭔데? 이재명이 나랑 같이 노사모 했던 사람이야. 이재명이 뭔데 대통령이야?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준 거지.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글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각 총사퇴. 자, 왜 이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마구 내뱉는지.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대니 당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총구를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 바깥이라는 게 우리 탓이 아니야. 우리 탓을 하는 니네 탓이야 라고 해요. 선거에 패배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들이 우겨대서 우리 지지도가 빠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 죄송합니다. 야래. 아니,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는데, 성적표가 이미 수미양가에서 수미양 내지는 양 내지는 20점, 30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영수에서 다 빵점 맞았는데 성적이 나왔어. 국영수에서 빵점 맞았어. 국영수에서 빵점 맞았다고. 박규환씨, 당신이 모시고 있는, 당신 꽂아준 당대표가 서울 이기면 다 이긴 거라고 했는데 서울에 졌잖아요. 그럼 다 진 거예요. 국영수에서 빵점 맞은 거라고. 근데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긴 선거를 참패한 선거라고 우겨대니까 지지도가 빠진대요. 성적표가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니까 지지도가 빠지는 거지, 책임을 안 진다고 비판한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식이에요. 야, 니들이 우리 너무 씹어가지고 문제인 거야. 야, 송영길이 우리 씹어서 문제인 거야. 야, 뉴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우리 씹어대서 문제인 거야. 우리 지지도가 괜히 빠져? 야, 크레마, 도라방스, 미용사의 남편, 신지영, 1일 단식, 그린 바이올렛, 그때의 그대, 와인 마시는 고양이, 블루 파프리카. 야, 니들이 우리 지지도 빼먹은 거야. 니들이 우리 씹어서 우리 망한 거야. 니들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때문에 빠졌다는 거야. 이거 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이성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이쯤 되면 기승전 정청래 사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과언이 아닙니다. 왜? 책임을 안 지잖아. 정말이지 이건 아닙니까? 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공정선거를 위해 사퇴하라? 연임 도전 의사도 밝히지 않은 당대표에게 공정선거를 위해 사퇴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연임 도전해 주십시오 요청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아니,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가 물어봤잖아. 연임할 거냐고.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알아서 생각하라. 알아서 생각하라. 아니, 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당대표는 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물어보면 안 나가요라고 하든지 차차 밝히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뭡니까? 알아서 생각하라. 그럼 나가는 거죠.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연임 도전 의지가 없다면 왜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당원 주권주의 강화를 외치고 다닙니까?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정황이나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연임 도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달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없이 왜 사퇴부터 꺼내십니까? 게다가 우리에겐 당원 당규가 정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선거를 위해서 그만두고 나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제도나 이런 손질은 정청래 없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공정성 시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뭐야? 그러려면 먼저 연임 도전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달래. 나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이제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싶은데 글이나 하는 그 글의 논리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명약관화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릴게요.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직까지 맡을 만한, 죄송한 표현인데, 지적 수준이 되진 않는 분 같아요. 박규환 최고위원께 정중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치를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하시기엔 정무 판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글에 나와 있는 맥락이 다 맞질 않아요.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 이제 뭐 당직을 맡고 계신 분에게 제가 너무 무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좀 하셔야 되거나 저학습 최고위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건 현재 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위기가 낭떠러치 앞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다 많을 텐데 본인들은 지금 천국 어디 근두운 위에 떠 있는 거죠. 현실 판단이 안 돼. 정무 판단이 안 돼. 이 정도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진데, 정치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이거는 참 심각한 수준이다. 최고위원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태는 맞나? 최고위원을 할 만한 자격이 이전에 상태가 되나? 주변 분들이 뭐라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돌아보거나 해야지. 내각 총사퇴요? 내각 총사퇴? 제가 잘 모르는데 최고위원쯤 되면 달콤한가요? 제가 잘 몰라요. 진짜 안 해봐서. 제가 최고위원 해봤어야 알지. 최고위원쯤 되면은 달달한가요? 매주 한두 번씩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 그 석상에 앉아있으면 임명직인데 선출직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 내가 그 정도 급은 된다고 생각하나요?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나도 곧 언젠가 그럴싸한 당직 하나 맡게 되겠지. 나도 나중에 배지 한번 달아볼 수 있겠지. 그런 어떤 희망과 기대가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올라오나요? 우리 박규환 씨의 지금 정신 세계는 그런 세계인가요? 근데 내각 총사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 안 친 분이 누구였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안 쳤겠죠 뭐. 이건 너무 비이성적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이라는 걸 쓰면 맥락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전제나 가정입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죄송한데 저보다 덜 유명 이게 참 제가 이게 얘기하면서도 효능감이 없는 게 나보다 안 유명해가지고 내가 이거 얘기를 해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자,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규환 최고위원은 자리 비우시고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그 박규환 씨는 제가 보면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라는 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뭐 정치 인생은 끝났다고 보고요. 민주당은 정치 이제 못하시겠네요. 제가 보면은 뭐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정무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각 총사퇴를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 권력의 뽕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근데 최고위원쯤 됐다고 해가지고 이 정도 쓰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뭐 의원이 선출직 공무원 되면 난리 나시겠어요. 아주 국민을 발 아래로 보시겠어요. 아주 오만방자기 짝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거를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아, 그래요? 박시영 TV에서 역사 강사를 하셨어요? 역사를 아시는 분이 이래요? 남을 가르치는 분이 이래요? 안 될 분인 거예요. 죄송한데 박규환이라는 분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배지를 달거나 그럴싸한 자리를 하게 된다면 그 민주당의 인사 기준은 망한 겁니다. 뭐 지금 이제 최고위원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친 사람도 비이성적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얼마나 이 박규환 아저씨가 소중한 인재처럼 민주당에 남아서 민주당에게 이득이 될 만한 행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집권 1년차에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최초의 정치인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 봐봐, 국민의힘도 여보세요? 뭐라고? 그래, 민수야, 얘기해봐. 뭐라고? 민주당에 박규환이? 뭐라고? 내각 총사퇴라고? 야, 우리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민주당 최고위원이 내각 총사퇴를 언급했다고? 야, 그러면 우린 논평을 바꿔! 이재명 탄핵! 뭐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아니, 국민의힘도 극적 한다니까? 극적 하면서 뭐라고? 내각 총사퇴? 그건 좀... 자, 이제 정용욱님, 영식형님,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의원 내각제인가요? 박규현 씨 발언은 의원 내각제인데 전 대통령제 국가인 줄 아는데 언제 바뀌었죠? 네, 정용욱님께서 후원 주셨고요. 부산 밍아이님, 8월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저는 2승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당분간 저 세상에 가 있겠습니다. 저 세상 가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박규환님 대치동 논술 스타 강사 출신이에요? 저 잘 몰라요. 논술 스타 강사입니까? 스타 강사가 이래요? 논술 스타 강사 출신이구나. 대치동 논술 1타 강사 출신으로 지난 2024년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주 영양 봉화군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하셨군요. 어려운 지역에 나가셨네요. 그러네요. 예, 뭐 이제 본인의 인생 마지막 꽃을 피우는 단계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떤 분들은 민주당 전환길이라고. 자, 내각 총사퇴 언급한 박규환 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곳이 어디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고. 대통령 간판 걸어놓고 친명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토를 지금 내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뭔지 압니까? 자, 보세요. 유시민 작가님이 명언을 남겼죠. 친명 파리 세력 이재명 대통령 곤경 처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것이다. 자, 지금 누가 돌 던지고 있어요? 자, 저것도 A하고 B하고 C하고 세상을 구분했을 때 B가 먼저 돌을 던질 거라고 했던 게 유시민 작가님이었습니다. 자, 지금 누가 돌을 던지고 있죠? 자신들이 A라고 마치 이념적 우위, 선명성의 우위에 서 있고, 자신들은 이익에 집중하지 않고 이념과 가치를 중시한다고 얘기했던 A 인간들이 지금 죄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들이 A라고 그랬죠? 지들이 A라고 그랬다고. A라는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도덕 윤리적으로도 훌륭하고 이념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그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집단, 순수한 집단이라고 A를 칭송했죠.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딱 넉 달도 안 돼서 누가 A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돌을 먼저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지들이 A랍시고 B라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욕했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와, 우리가 A다. 우리 같은 사람이 A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진짜 A지. 죄송한데 이 지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그때 A라고 지들을 스스로 자칭했던 사람들이 결국 B가 된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자, 그리고 친명 파리 세력들이 대통령이 곤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거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곤경에 처한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대통령의 지도가 지금 10%씩 빠졌는데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이재명 탄핵을 운운하는 이른바 자칭 친명 커뮤니티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왕이야? 우리가 왕 뽑았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이재명 가지고 명팔이 하지마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쥐들이 친명 커뮤니티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 하고 있다? 이재명 탄핵을 운운하거나 이재명이 왕이야?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이재명 왜 당무 개입해? 이재명은 닥치고 정치 개입하지 마세요.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친명팔이야? 누가 B야? 명약관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미디어 기득권 방송들을 숭앙하고 추앙하며
뉴미디어 기득권 방송들을 하나의 바이블로 여겨왔던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한 너댓 개 돼.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바이블처럼, 김어준 씨가 하는 말은 바이블이야, 유시민이 하는 말은 바이블이야. 그렇게 취급했던 사람들이 그 ABC에 심취해서 세상 다 갈라놓고 누구는 B다, 나는 A다 이지랄 하다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지들이 친명팔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들이 B 아닙니까? 누가 누구고 B래? 본인들이 B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그런 거예요. 막 그 짤도 있잖아, 짤. 저쪽 커뮤니티에 B들이 많다고 해서 조롱하러 가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B였던 거예요. 이거 아닌가? 저쪽 커뮤니티에 온갖 친명파리들이 난무한다고 해서 친명파리를 욕하러 가봤죠. 그런데 우리가 친명파리였던 거예요. 자, 지금 10시 30분 현재 2600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주제가 불편하시면은 살짝 이석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2달 동안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책임지지 않는 인간들이 정치를 이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볼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학습 고관여층들이 이 뉴미디어 시장을 지배하다시피 하면서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는 것을 전 바라볼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 그만해라, 봉합, 무조건 사이좋게 지내라, 분열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무슨 약방의 감초마냥 그 대단한 중립 지키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거 듣기 싫다고 이미 주말에 영상 올려놨어요. 예. 그 왜 영화 해바라기에 보면은 병진이 형은 나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할 사람들은 좀 일단 2달 동안 나가 있어. 나는 책임지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또 선거 결과 앞에 겸허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걸 멈추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9개월을 참았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람을 B라고 규정해놓고 이 방송 저 방송 들어와가지고 사람 자르라고 협박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맞나? 거의 동일한데 내가 보기엔. 윤석열 때는 내란에 함께 싸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집단 린치를 가하는데 그래 뭐 이제 내가 오랜 기간 참았으니까 뭐 이제는 나도 얘기를 할 때가 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뭐 우리 뭐 누가 하나 어떻게 되겠지 뭐.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아니 최진봉 교수님도 점잖은 분인데 제 최진봉 교수님은 늘 그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최진봉 교수님이랑 요즘에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용서하실 수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최 교수님도 왕왕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얌전에 빠진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뭐 밥 먹을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너무한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다. 진짜 최진봉 교수님도 오랜 기간 참아 오셨는데 이거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개월 동안 하고 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제 ABC 논란, 뭐 뉴 이재명 논란, KTV 막 이런 거 터질 때마다 다들 집단으로 뭔가 이성을 잃어가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수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 저학습 고관여층 분들이 소비하는 뉴미디어 기득권의 힘이 막강했던지라 뭐 이거 쉽사리 이걸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니까 이거를 결국 대통령도 자중하고 국민 전체로 관점을 돌리려고 했지만 진영 내부에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진영 내부에 골몰해서 당권을 유지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면 어느 쪽을 비판해야 되는지 싸우지 말라고 무한드립 치시는 우리 나보다 돈 많은 형님들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할 거면 병진이 형처럼 나가 있어. 예, 또 이제 자꾸 화를 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10시 38분 정도 됐고요.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제가 모셔보려고 노력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정도로 막 그렇게 사교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봤던 분인데, 김남희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은 이제 총선 출마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고, 굉장히 침착해요. 예, 굉장히 침착하신 분이고요. 성품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스펙이 화려하신데, 변호사 활동을 그래도 나름, 이제, 김남희 의원님 과거에 변호하신 이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좀 어려운 곳,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했던 경력이 있는 분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이 당선되셨을 때는 이제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합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친명 의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전현희, 김남희 두 사람을 좌표를 찍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인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남희 의원의 인터뷰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어느 한쪽 편에 서거나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완곡하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남희 의원의 인터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울산도 교차 투표가 일어났던데. 근데 울산은 우리가 이기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일화가 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 이슈가 다시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울산시장 후보 그 득표율이 48.73%로 우리가 이기게 돼요. 예, 그런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비례 득표율이 42.46밖에 안 돼요. 네. 국민의힘의 비례 득표율은 46.28이에요. 거기가 여당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울산에서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여기는 우선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아니라 진보당과 단일화하고. 근데 조국혁신당의 비례 득표율이 2.59%인 걸 보면 만약에 여기서 2.59%를 48.73에서 빼면 2.59를 그러면 져요. 0.11%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마법 같은 표현이죠. 조국 내가 얘기하면서 정말 대단하다. 와, 씨. 나 원래 튀어나올 줄은 알았는데, 이 정말 정치를 실용이 아니라 종교로 만든 정말 제가 평가하기엔 수준 낮은 원리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그 원리와 근본은 어딘지 압니까? 조국이에요, 조국. 모든 건 조국, 그냥 만능 조국설이야. 만능 조국혁신당 덕이야. 야, 진짜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봐야죠. 자, 근데 비례 투표를 언급을 합니다. 저는 울산도 교차 투표가 일어났던데. 근데 울산은 우리가 이기게 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단일화가 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당 이슈가 다시 평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미안하지만 황명필은 1%도 안 나오던 후보였고요. 황명필 후보가 양보를 김상욱에게 한 거는 그거 자체로는 잘한 일인데 얼마나 미진했는지 그 포션 자체가 얼마나 미진했는지 모르는 사람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진보당이 도와줘서 이긴 거지. 조국혁신당의 황명필이 도와줘서 이걸 이겼다? 아니죠. 이런 무리한 띄우기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울산시장 후보 그 득표율이 48.73%로 우리가 이기게 돼요. 예, 그런데 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여기 민주당 비례 득표율이 42.46밖에 안 돼요. 네. 국민의힘의 비례 득표율은 46.2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례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 울산시 뭐 비례가 있겠지. 근데 그 비례 득표율을 따지는 거예요. 거기가 여당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울산에서는 그런데 이겼단 말이죠. 여기는 우선 조국혁신당의 황명필 후보가 조건 없이 양보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 없이 양보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덕에 사실은 그 어려운 텃밭에서 승리했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민희 의원님이나 여기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인데 황명필이 울산에서 뭐 얼마나 큰 경쟁력을 발휘했길래 그런 시너지가 났단 얘기입니까? 아니 그 보여지는 거 그 자체만으로 단일화했다 정도의 효과인 거지. 근데 황명필과 단일화한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 전에 단일화한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에 대한 해석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주장이죠. 이분들 주장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보에 대한 해석 권한을 그냥 맡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하셔야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황명필이 양보했기 때문에 울산이 승리했다? 전혀
황명필 때문에 승리한 거는 1%겠지. 99%가 김종훈 덕에 승리한 거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황명필이랑 단일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천지빛깔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확대를 해요. 아, 정말